와우. 오늘은 스페인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마을과 로마 시대 폐허를 찾아갑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구엔사 캄피 사발로스 디에르메스. 마드리드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 3개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멀리 우뚝선 아티엔사의 성과 노란 유채꽃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시구엔사로 들어섭니다. 해발 1004m에 위치한 인구 4,300명의 시구엔사는 유서 깊은 중세 도시입니다. 매년 몇 번씩은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을을 지나가지 않고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미라도르 델 시드, 엘시드 전망대가 있는 언덕입니다. 중세 시절 스페인의 국민 영웅 엘시드가 이 마을에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을 탈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언덕 위에 올라서니 사방 수십 킬로미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은 계곡 사이에 포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구엔사라는 지명은 계곡을 지배하는 자, 계곡을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인 1123년 톨레도의 주교인 베르나르도 데 아에는 이 마을을 정복했습니다. 15년 후 당시 국왕 알폰소 7세는 교회의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시구엔사는 1138년부터 1796년까지 근 700년간 교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시구엔사가 번성했던 15세기 시구엔사는 톨레도와 세비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어 4대 교구로 불렸습니다. 현재는 톨레도 대교구 소속으로 469개의 본당을 거느리며 12,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절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지금도 전라남도와 비슷한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페인 카톨릭은 현재 14개의 관구와 69개의 교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이 서울, 대구, 광주등 3개의 관구와 16개의 교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스페인이 확실히 가톨릭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중세 시절 이 넓고 푸른 초원이 모두 교회의 재산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 스페인 가톨릭은 커다란 고난을 겪었습니다. 1930년대 좌익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13명의 주교와 300명의 수녀를 포함해서 7천여 명의 성직자가 처형되었습니다. 당시 시구엔사 교구에서도 주교를 포함해서 60여 명의 성직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자연, 그러나 좌익과 우익의 대결 속 내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종교도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 피를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텅 빈 산길을 달려갑니다. 고온지대에 나란히 선 풍차들이 그새 스페인을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돈키호테가 이 길을 지나가며 풍차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돈키호테는 여전히 사랑과 평화, 정의를 위해 창을 높게 세워들고 거대한 풍차를 향해 달려나갔을 것만 같습니다.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길에 지금 실록이 짙어갑니다. 길은 붉은 땅을 휘감아들고 파랗게 밀이 자랍니다. 붉은 땅에 하얗게 소금기가 배어나옵니다. 이 지역은 로마 시대부터 염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소금은 식재료를 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광물이었습니다. 소금이 흐르는 강 리오 살라도입니다. 시구엔사 교구는 이 소금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 푸른 하늘이 더 파랗게 다가옵니다. 길을 꺾어듭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지닌 캄피 사발로스 마을입니다. 스페인 내륙 지역 대륙성 기후를 지닌 이 마을은 겨울이면 눈이 내리고 길고 추운 날이 계속됩니다. 캄피 사발로스는 하얗게 눈 덮인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입구 수도원을 지나 마이루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한때는 근 300명에 달했던 마을 주민 수가 지금은 5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적한 마을 80대에 들어선 리코테와 고메스 부부는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비드 시기에 도시에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튤립을 심고 장미를 심고 제라늄을 가꿉니다. 스페인의 내륙 지방에서 리코테 할아버지는 뱃사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리코테 할아버지와 고메스 할머니는 고향 마을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냅니다. 저도 어느새 복잡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시골 생활이 더 좋습니다. 리코테 할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 마을을 지나갔다며 반가워합니다. 마이루 광장의 성당은 12세기에 지어졌습니다. 고풍스럽고 아름답지만 조용합니다. 평상시 마을에 상주하는 인구는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피 사발로스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마을입니다. 2016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기가 맑은 마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년간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핀란드의 무어니오, 캐나다의 노먼 웰스에 이어 세 번째로 공기가 맑은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슴 가득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빈집이 늘어가는 초라한 마을, 그러나 맑은 공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더 이상 맑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득한 시절 중무장한 로마 보병과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원전 154년에서 134년 사이 로마 군단과 누만시아 부족 연합 간의 치열한 전투가 이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부족들은 인근의 누만시아와 동맹을 맺고 6만 명의 로마 군대와 맞섰습니다. 인구 6,000명의 누만시아는 6만 명의 로마 군대와 맞서 8개월간의 항전 끝에 복수했습니다. 살아남은 전사와 주민들은 로마에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결을 택했습니다. 누만시아 전쟁은 세계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고 누만시아 주민들의 항전 의지는 스페인 독립정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옥세를 택한 누만시아 달리 로마 제국에 편입된 데르메스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붉은색 언덕을 중심으로 도로와 수도 등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데르메스는 강물을 따라 높게 형성된 언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붉은색 돌을 깎아 주거지를 지었습니다. 언덕을 둘러싼 멀리 보이는 산 지역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주거지가 발견됩니다. 데르메스의 전성 시기는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하면서 끝났습니다. 1182년 건립된 산타마리아 수도원은 조각들로 유명합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켄타우로스, 그리고 벌집 모형을 정밀하게 기둥에 새겼습니다. 12세기 이 성당을 짓고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데르메스의 번영된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세기를 마지막으로 이 마을은 완벽하게 빈 마을이 되었습니다.
말을 탄 기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로마 시기 이 지역은 좋은 풀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머무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동전까지 주조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설기 시대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역사가 흘러간 땅에 지금은 파랗게 불이 돋았습니다.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듣습니다. 로마의 영광도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자연만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